모든 직업을 파악하는 그날까지 직업상점 MC 진솔 세봄입니다. 네, 저희 1, 2, 3부부터 마지막 4부까지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행복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에이,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육 인플루언서 행복신님이십니다. 교육 상담 전문가이시기도 하고요. 세범님 너무 친절하시네요. 행복님, 저희가 준비한 육아 밸런스 게임 이제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아,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너무 다운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기운 다운되시는 거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일가요. 힘드시지 않으시죠?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질문을 드릴 텐데 고민되셔도 꼭 하나는 고르셔야 합니다. 여기 통 안에 있는 질문들 중에 랜덤으로 하나를 골라서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멘트를 준비를 했어요. 여기 랜덤으로 질문지가 있으니까 저희가 뽑아라 하면은 행복신님이 행복신 하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별로 안 어려우시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밌게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뽑아라 행복신! 굿!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아까 배우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뽑아라 행복신! 성적표를 받고 혼내지 못하게 엉엉 우는 아이 혹은 10점을 받아도 과하게 자신만만한 아이. 저는 전자를 선택합니다. 네. 왜죠? 왜냐면 일단 10점을 받았다는 거는 너무 많이 안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참, 네, 어떻게든 해야 되지만, 네, 네, 그래서 네, 그게 쉽지가 않고요. 게다가 자신만만. 네, 그래서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냐고 또 시작해서 아,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네, 전자의 아이가 네, 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데요. 그렇죠, 어렵죠. 네, 이렇게 밸런스 게임 시작을 해봤으니까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뽑아라 행복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떤 질문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수학 연산 문제만 잘 푸는 아이 혹은 연산 실수가 계속 있는데 서술형 문제에 강한 아이. 아, 이거는 네, 딱 나옵니다. 네, 이거는 후자입니다. 네. 서술형 문제에서 강한 네. 아이다. 네, 네, 왜냐하면 뭐 앞에서도 네, 말씀드렸지만 연산은 그냥 할 줄 알면 돼요. 네, 그리고 앞으로 수학 실력은 연산 실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 특히 전국 기준으로 난이도가 좀 있는 서술형 주관식 문장제 문제. 여기 승부가 납니다. 여기서.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후자의 아이가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서술형 문제도 결국은 문해력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네, 혹시 아이가 서술형 문제 해결 능력이 너무 낮다고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풀이 능력을 키우겠다고 막 아이에게 막 서술형 문제를 많이 막 풀리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이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서술형 주관식 문제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쓰게 하면 안 돼요. 네. 지금 문제 자체를 못 풀잖아요. 네. 네, 못 풀기 때문에 쓰게 하면 안 되고 문제 읽기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읽기를 하는 방법은 자 서술형 문제가 길이가 짧으면서 난이도가 낮으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는 길이도 길고 문제 자체가 복잡할 경우에 어려워하거든요. 자, 그럴 때는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렇죠. 경우.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끊어줘야 돼요.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하나는 정삼각형이다. 뭐 이러면은 삼각형이 두 개가 있다. 다음에 하나는 이등변 삼각형이고 하나는 정삼각형이다. 끊어야 돼요. 네,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정삼각형인지 어느 게 이등변 삼각형인지부터 질문.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읽고 그거를 이해해. 네가 풀어봐. 이렇게 하지 말고 두 조각 또는 세 조각으로 끊어서 그 끄는 한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요런 연습을 해야 돼요. 서서히 끈 다음에 좀 네. 3개 끊었던 거를 2개 끊었다가 이제 그렇죠. 네네네. 차근차근. 네네네. 학부모님의 도움이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이 스스로 네. 풀게 했다가는 네.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이가 못한다는 얘기는 네. 혼자서 하기 힘들다는 얘기니까 누군가 도움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부모님의 도움이 네. 최고다. 네, 부모님 중에 아빠.
아빠. 엄마는 또 아빠. 엄마는 4배 아파서 낳기 때문에 일단 올라와요. 아. 올라와요. 네가 나 닮은 네가 잘해야 되는 네가 이루고 있으면 여기 올라오거든요. 근데 아빠는 지 배가 안 아팠었기 때문에 굉장히 훨씬 객관적이에요. 네. 그래서 아빠의 도움이 더 좋긴 하죠. 질문 내용이 쉽지가 않았네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바로 갈게요. 뽑아라. 행복시! 네. 고집이 너무 세서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을 떼쓰는 아이, 혹은 갖고 싶은 게 있어도 꾹 참고 삼키는 아이. 전자가 좋습니다. 어. 네, 이게 보통 네. 부모님들은 후자를 더 선호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네. 옛날 얘기예요. 네, 앞으로의 사회, 물론 지금 사회도 그렇고 앞으로의 사회는 표현해야 돼요. 네, 감정 표현도 솔직하게 잘해야 돼. 그래야 쌓이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의사 표현도 정확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전자아이는 드러눕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그냥 내비두면 돼요. 뭐냐면은 초등학교 3학년들 중에 드러눕는 애는 없습니다. 창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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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리니까 드러눕는 거거든요. 잘 모르니까. 네, 그거는 그냥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 시기를 잘 넘어가시면 네, 그리고 어둠의 그늘이 가득한 중학생 애들이 드러누울 거야. 전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차라리 어릴 때는 모르니까 들어눕더라도 자기 표현을 솔직하게 잘하는 아이들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후자의 아이들한테는 계속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표현해라. 참지 마라. 표현해라.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애정 표현을 따님께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런 아버지. 어렸을 때 많이 했죠. 네, 음. 네. 안아주고 책 읽을 때도 제 품에 안고 오. 네. 왜냐면 제가 어떤 자녀 교육서를 봤는데 딸이 잘못 크면 다 아빠 책임이래요. 그런 책을 보고서 한편으로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이 있어라고 했지만 집에 갔더니 계속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내 딸이 잘못되면 내 책임이야. 뭐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행복씨님은 따뜻한 아버지셨네요. 저도 살려고. 살려고.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따님분은 어릴 때 자신의 의견을 약간 강력하게 피력하는 스타일이셨는지 아니면 혹시 참는 스타일이셨는지 약간 참는 쪽이에요. 약간 참는 스타일이셨어요? 네, 저를 닮아가지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아이에게 의견을 표현하라고 많이 그 자신감을 과정이 주셨나요? 있었죠. 네. 그럼 바로 진주님이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해볼까요? 뽑아라. 행복씨! 감사합니다. 이번 질문도 되게 쉽지 않아요. 공부머리가 타고났지만 게으른 아이, 혹은 공부머리가 없지만 꾸준한 아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자입니다. 공부머리가 중요하다고요? 네, 네. 자 일단 초등까지는 네. 공부 분량이 많지도 않고 난이도가 높지도 않기 때문에 게을러도 공부머리가 있으면 잘할 거고요. 공부머리가 좀 없어도 성실하면 잘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중등과 고등입니다. 중등과 고등으로 가면은 공부 분량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높아져요. 그래서 공부머리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안타까운 거는 이제 시댁에 누구 닮아서 공부머리가 그러면 노력은 많이 하는데 성과가 성과가 잘 별로 안 안 나네요. 나오는데 네. 그럼 아이도 좀 힘들고 부모님도 좀 안타깝죠. 근데 그건 아이 탓은 아니긴 해요. 네, 시댁에 누구 닮아서 그런 거고. 네, 그래서 어쨌든 공부머리 쪽으로 좋습니다. 공부머리가 있는데 그 게으름은 이제 서서히 줄여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요. 이런 게으름을 서서히 줄여가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부머리가 있기 때문에 좀 하면 성적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걸 아이들이 경험을 해요. 성취감. 네, 네. 그 있죠. 다만 이제 초등 한 중학년까지는 여전히 이제 잘 모르고 어리니까 네, 그 다음에 공부 준비도 약하니까 네. 특히 우리 아들들 네. 해맑아요. 네, 좀 잘 나와도 해맑, 안 나와도 해맑. 네, 그런 시기가 있죠. 행복이 중요하다. 네. 근데 이제 그 시기를 넘어서 주변도 보이고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내가 잘해본 경험도 있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동기만 잘 마련해 주시면은 네, 그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앞서 말한 그 적절한 보상을 함께 해주면 아, 그렇죠. 그런 네네. 충분히 네. 게으름도 극복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보상으로 끌고 가고 가고. 그다음에 아이가 머리가 크면 네.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공부를 좀 하는 환경이고 주변에서 막 들려와요. 네네. 야, 너 네. 잘한다. 야, 네. 이 머리로 이러면은 이런 얘기들을 네. 들으면은 아이 스스로도 그 게으름을 좀 극복해내는. 서울에도 충분하다는 그런 소리 들으면은 네. 저도 약간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혹시 딸 가진 부모가 있고 아들 가진 이렇게 부모가 있잖아요. 성별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공부하기에는 좀 적절한 성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거는 타고난 것인가요?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장단점의 기준,
얘가 왜 장점이 되고 얘가 왜 단점이 되느냐는 철저히 이제 우리나라 교육 환경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앞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서술형 주관식, 글쓰기. 네,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정리정돈 잘하고 표현 잘하는 다분히 여자아이들스러운 네, 그쪽이 유리한 환경이죠. 네, 그러니까 공부 동기가 약한 초등 시기에는 성향이 영향을 크게 주니까 여자아이들이 좀 유리하죠. 네, 자, 근데 이게 고등으로 가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고등은 체력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은 남자아이들이 또 좀 유리하죠.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느 성별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시기별로 장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 다음 질문 바로 가도록 할게요. 뽑아라 행복신! 이건 진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웃긴 질문이네요. 학습 과정에 구멍 생기기 혹은 집에 구멍 생기기. 네, 집에요? 네, 집에요. 선택하라고요? 네,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학습 과정에 구멍이죠. 왜냐하면 학습 과정에 구멍을 어떻게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이제 그 구멍이 어떤 구멍인지를 확인하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메워지면 다행인데 설사 좀 메워지지 않더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수시이기 때문에 대학 가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차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학습 과정의 구멍은. 네. 근데 집에 구멍은 비용 떨어지고 막. 구멍이 얼마나인가요? 크기가? 한 2만. 그러면 의식주가 기본인데요. 네. 학습 과정의 구멍을 선택해야 돼요. 네. 집에 구멍이요? 네. 너무 진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신님은 교육만 잘 설명하실 줄 알았는데 개그 센스까지 짱짱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 또 보도록 할게요. 뽑아라 행복신! 감사합니다. 너무 진지한 답변을 너무 실컷 웃어가지고 잠깐 목소리 좀 가져올게요. 네. 네, 바로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전문가만큼 잘 아는 아이 혹은 과학을 개발자만큼 잘하는 아이 어떤 아이가 나중에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역사입니다. 고민도 안 하시고 네. 이건 뭐 저의 경험에서 나온 좀 그런 기준이기도 한데요. 일단 그 과학을 개발자만큼 못한다. 네. 그럴 경우에는 과학을 개발자만큼 잘하는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 되기도 하고 또는 나중에 이제 CEO가 된다면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뽑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대안이 있죠, 대안이. 근데 역사는 뭐냐면 나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판단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는 없죠. 결국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걸 가치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가치관이 올바르게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역사라는 컨텐츠가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컨텐츠예요. 네, 그래서 역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고민 없이 역사를 딱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들은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다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까 전에 방금 과학을 잘하고 싶으면은 잘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것처럼 행복신님도 따님이 만나는 그 친구들을 좀 고르는 편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잘 놀 줄 아는 친구들과도 놀아라,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놀아라 이런 거 상관을 안 하셨는지. 있었죠. 네, 없진 않았어요. 네. 근데 적극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습니다. 네. 최대한 아이한테 맡겼어요. 저는 역사가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역사 공부를 위해서 역사 만화나 사극 이런 거를 좀 자주 접하게 해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역시나 제일 좋은 방법은 책입니다. 네. 역사는 특히 이제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으로. 책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간접 체험한 거를 이제 유적지나 그런 곳 박물관에 가서 눈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저 책에서 봤던 게 저렇게 생긴 거였구나. 그러면서 한번 더 상상하는 거죠. 저걸 가지고 저렇게 농사를 지었구나. 저걸 싸움을 했구나.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접 체험인데 크게는 이제 책을 통한 간접 체험과 그 다음에 체험학습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과서에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부분. 네네. 흐름이 중요한데 네. 교과서가 흐름을 다 이어주진 않아요. 맞아요. 그 사이사이가 비어있어요. 네. 그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활용한다면 인강. 네네네. 강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태성 쌤 같은. 네. 그분들의 이제 역사 강의를 들으면은 또 큰 도움을 받을 수